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클럽 이동근입니다. 자, 목요일 마수혈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가 양시장 모두 아주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저께 수요일 마켓 넘버 5에 출연을 해서 시장이 변곡일이 지났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 지수까지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아마 그게 거의 비슷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이 글로벌 채권 시장의 불안정 때문에 조정 흐름이 동반해서 이제 전개가 되었다가 이제 반등의 히트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시장 모두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업종이 어떤 업종을 또 투자해야 될 것인지, 내일 또 이제 금통위가 있고, 금통위에 따라서 업종의 향방이 저는 또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만 좀 지나가고 나면은 투자의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마수혈전 라운드원 주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1 주제는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 그 다음에 떠오르는 성장산업은, 요 주제를 가지고 전반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주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뭐 지수는 이제 뭐 빠이다가 2070포인트 언저리에서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지난번처럼 추가 상승이 쭉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거기에 우리가 이제 시클리컬 업종들, 그러니까 뭐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정권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면은 나중에 이제 지수에 대한 설명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어떤 제한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첫 번째 그 단락이 대내외 변동성 심화에도 코스피 2100선 사수 업종별 특징은 라는 내용인데, 일단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시면은 2120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마감이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 같으면은 사실상 외국인 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마켓 넘버 5에 출연을 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120 이상은 기관 투자자가 불리한 구간이고요. 2090 밑으로 빠지는 거는 외국인이 용인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밴드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저께 제가 이번 옵션 만기 지수가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119.36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2120포인트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그동안 이제 선물이나 옵션 매매를 하면서 가격을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서 떨어졌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업종의 특징으로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상승 업종은 지금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와 있는 업종은 파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시장의 어떤 모습을 지금 잘 좀 나타내주고 있다. 상승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대안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보시면은 신세계, 현대백화점, 뭐 동아 SD부터 해서 하단에 코스닥에 이제 메디톡스, 젠백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 제약업종, 전기전자, 정권, 건설 이렇게 나와 있죠.
얼핏 보면은 어떤 순서가 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무작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닙니다. 보면 이제 유통하고 제약하고 유통 제약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방어적인 성격과 방어적이면서 경기 민감적인 성격을 또 같이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이제 그런 어떤 색깔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전기전자하고 정권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권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잘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단기 조정이 폭이 좀 컸단 말이죠. 컸던 데 따른 대반등의 성격도 오늘 장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하고 LG 특히 이제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낙폭과대 쪽에서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업종의 특징을 보면은 방어적인 쪽으로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 다음에 낙폭과대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경기 민감 유동성 관련한 종목군들 단기로 좀 빠졌잖아요. 예, 그쪽에도 가보고 싶다라는 이런 어떤 시장의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 자체가 내일 정도 되면 어느 쪽으로든지 중기적인 성격을 띠면서 가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약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보면 롯데케미칼 6.75% 정도 빠졌죠. 그 다음에 기아차, 그 다음에 한진해운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웹젠하고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서로 등락이 좀 어긋나고 있죠. 한쪽은 크게 빠지고 한쪽은 또 크게 올라오고, 다날하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다날 같은 경우는 빠지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올라왔습니다. 같은 이제 핀테크 같은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그 차별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PM풍년이나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소비 섹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쪽은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세 쪽의 흐름들을 본다라면은 즉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롯데케미칼하고 이런 쪽은 약간씩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출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N 약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저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엔화 약세라든지 환율 부담에 대해서 자동차 섹터들이 가장 좀 크게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는 쪽에서는 여전히 약세 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젠하고 한빛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웹젠하고 한빛소프트를 보면은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빠졌습니다. 예. 이쪽에서는 투자자의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쪽에서는 뭐 실적이 발표가 됐거나 재료 이슈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차익이 크게 또 나옵니다. 예, 크게 나오고. 아랫단에 보면은 다나라고 다음 카카오가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실적이 나왔는데 뭐 450억 대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죠.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만 오히려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반등 나오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테마성 성격의 종목군들 쪽에서는 고점권에 있는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PM풍년이나 리온쿠첸, 그 다음에 다날, 웹젠, 뭐 이런 쪽이 대표적인 어떤 좀 차익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약간 이제 실적 부담이 있으면서 그동안 이제 기관 투자자 쪽에서 외면을 받았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음 카카오처럼 급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실적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대거 뭐 장중에 나오든지 뭐 장마치고 나오든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중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만약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이미 선방하면서 뭐 테마성 뭐 중국발 호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올라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으면 상당히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단카코처럼 악재 해소를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의 이제 중심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하고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왼쪽에 보면은 빨간 쪽으로 해서 수급이 나와 있죠. 거의 오늘 상승이 나왔던 업종 종목들을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보아봤는데 거의 기관의 매수예요. 앞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는 종목들 이런 쪽을 이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지수는 지금 2100포인트 선을 회복 안착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작은 이제 박스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별화라든지 그다음에 종목별 차별화 뭐 이런 쪽은 앞으로도 좀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첫 번째 단락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부장님 전문가님 네네. 오신다고 고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뭐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뭐 시장에 이제 뭐 키워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역시 이제 환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pt 정도에 있다가 95 사이에서 나름대로 이제 박스권을 좀 이루면서 형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뭐 94 밑에까지 지금 떨어지는 현상이 나온 것이고, 이러한 지금 달러의 약세 부분이 역시 이제 주요국들의 통화 금리를, 채권 금리 자체를 지금 인상시키는 이러한 현상이 전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CRB 쪽에 상품 가격들이 또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반등을 해내고 이름에 따라서 이제 신흥국 통화들은 상대 가치적으로 또 이제 강세가 나오는 현상이 지금 시장의 업종별 차별화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다. 저는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지금 수출주들은 조금 어려울 수뿐이 없죠. 물론 지금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900 밑으로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920원대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주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못 가는 흐름이 나올 수뿐이 없는 것이고 대신에 지금 뭐 음식료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섬유유복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일 수뿐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눈에 띄는 흐름이 나타났던 것은 역시 화학업종입니다. 그동안에 전체적인 그 업종 균형에서 그래도 화학주들은 계속적으로 상당히 그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게 6% 이상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중형 3인방 대한유화라든지 효성, 코오롱 이런 것들까지도 오늘 하락 반전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경기 민감주들 역시 지금 환율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쪽에 상당히 흐름이 좋게 전개가 될 개연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락 질문이 이제 국내 증시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 심화되나? 그 다음에 심화되고 있다면 원인은 요 두 개 단락을 묶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별화가 심화되나?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심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앞으로 이제 옵션 만기 지났으니까 크게 이제 좀 부담을 좀 벗어났다고 봅니다. 보고 2100에서 2140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0에서 한 710포인트 사이에서 당분간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30포인트 정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한 30포인트 정도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좁은 박스권에서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업종이나 종목에서 이제 승부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차별화가 심화되는 이유는 뭐냐? 실적이 이제 내일 되면은 거의 다 나오게 됩니다. 코스닥도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하다. 요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그림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연두색으로 박스 쳐놓은 게 만기 이후에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다음 주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지수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주포들 같은 경우에도 내일 이제 금통위 쪽에서 금리를 인하하냐 동결하냐 인하를 하는가 동결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동결을 하면은 어떤 이유로 해서 동결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인하를 하면은 어떤 이유에 해서 인하를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투자 업종이 저는 갈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해외 모멘텀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태죠. 독일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부담을 좀 줬었고 그리스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포들도 크게 뭐 움직인다라는 내용들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제 그동안 좀 매수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제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수가 빠지냐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 얘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방어를 해준다. 대신 이제 지수 변동폭은 작아지면서 종목의 업종의 등락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은 독일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은요. 독일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되겠는데 요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치고 올라가게 된다라면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 인상 내지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시장 자체가 좀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쭉 체크를 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역시 저도 지금 업종별로 수익률이 이제 차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첫 단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이제 경기 지표가 오늘 좀 안 좋게 나왔죠.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빠지고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반대적으로 지금 나왔다.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하고 어제하고 흐름이 똑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조정 나오고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독일과 영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전주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주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적으로 지금 독일이나 영국의 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지금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들이 전주까지는 상당히 약세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월요일하고 화요일 정도는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보게 되면은 오히려 증권주들이 올랐어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는 지금 뭐 은행주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주라든지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선진국 쪽의 채권 수익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래가지고 은행주나 보험주들이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주나 보험주들은 어제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증권주들이 오히려 어제 오늘은 올라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상대 통화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채권 금리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건데 이 부분이 근본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달러에 이제 약세가 나오는데요. 지금 뭐 제가 그림에서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역시 흐름 자체가 지금 빨간색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지금 달러 인덱스입니다. 요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00까지 갔다가 94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달러의 약세 분위기 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지금 아시아 달러 인덱스 요 부분은 왼편에 한 112까지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이런 지금 반대 현상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이 과연 기조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지금 늦춰질 것 같은 흐름으로 가니까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94까지 내려왔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달러 강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어찌됐든 지금 흐름 자체는 이러한 지금 달러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신흥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쪽만 지금 내수주들이 강한 흐름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선진시장하고 지금 신흥시장 쪽을 놓고 봤을 때, 신흥시장 쪽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가 지금 뭐 1,100원까지 갔다가 1,090원까지 원화 강세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뭐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지금 상당히 심화되어 있거든요. 그럴수록 내수주들이 더 강화가 나올 수뿐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흥시장 쪽의 움직임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제약, 건설, 그죠? 필수 소비재까지 거의 이 부분이 거의 지금 신흥시장 쪽의 움직임이 통화의 강세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인 강세로 인해 가지고 이런 내수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반면에 지금 뭐 철강이라든지 소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 운송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에서 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은 전체적으로 지금 환율 움직임에서 무게 중심을 두고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금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업종 차별화 장세에 대비해서 주목할 만한 산업 및 종목은 여기에 대해서 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그 방송이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저는 내일 이제 금통위 쪽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고 이제 좀 결정하는 게 중의적인 어떤 관점은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방향, 그러니까 뭐 내일은 저는 이제 금리는 거의 동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금리 동결이 나왔고, 뭐 금통위원 중에서 한 분만이 소수 의견으로 인하에 대한 내용을 밝히셨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거의 동결 쪽으로 이제 가려고 보는데, 다만 이제 향후에 뭐 6월달, 뭐 7월달, 8월달의 금통위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지, 인하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펼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만약에 인하할 수 있는 어떤 뉘앙스 이런 쪽을 주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지금 뭐 건설이라든지 정권이라든지 뭐 그동안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섹터들 있죠. 그런 쪽에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 동결을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인하에 대한 뉘앙스가 좀 약하다라든지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우리의 투자 시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시에서부터 쭉 돌아서 가지고 간다라면은 저는 지금 한 9시 정도 와 있다고 봅니다.
9시 정도, 9시 정도 와 있다고 보고 있고 9시에서 그 12시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에서 과연 어떤 섹터들이 갈 것인가 이걸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이 저는 이제 내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시에서부터 12시까지 투자를 하는 가운데 만약에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제약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이 앞으로 이제 주도주의 어떤 역할 흐름들을 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이제 제한적일 겁니다. 아마 한 차례 정도 인하를 최대한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인하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동결 내지는 동결 하다가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민감주 쪽에서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저는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이라든지 그다음에 IT 부품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상당히 이제 급등세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일부 쪽에서도 이제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 민감주 쪽에서도 좀 덜 올랐던 섹터들을 골라서 좀 선별적으로 좀 투자하는 전략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한적인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겠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제약 쪽에 동아SD라든지 음식료 쪽에 CJ제일제당, 그다음에 기업은행, 대우증권, 그다음에 파트론, 뭐 유진테크 반도체 장비 쪽에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종목들을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업종별 차별화 장세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우리가 그 5월 초에 4월 말인가요? 5월 달 투자 전략을 할 때 사실은 5월 달 투자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분명히 그 환율과 그다음에 금리, 유가 이걸로 인해서 차별화 장세가 상당히 심화될 것이고 종목별 장세가 될 개연성이 높다. 수출보다는 내수주 쪽으로 가자. 이게 이제 제가 주요한 5월 투자 전략이었는데요. 지금 역시 그 업종별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뭐 업종별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들도 있습니다만 그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히스토리라든지 이슈를 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오늘 지금 어제하고 오늘의 지금 그 상당히 제가 그 증권주와 은행보험의 그런 반대적인 상황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제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게 또 유통 쪽이죠. 지금 뭐 시내 면세점 지금 입찰 신청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신세계 같은 종목들이 뭐 어제 6% 오늘 뭐 9% 정도 거의 상한가를 한 방 때리는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동근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게 순환매입니다. 지금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통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들이 실적이 좋아서 움직입니까? 오늘 심지어 움직인 것들은 지금 홈쇼핑 관련주들도 오늘 5% 6%씩 올랐어요. 물론 지금 N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9% 가까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내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 가장 못 갔던 쪽까지 이제 들어 올리는 이러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한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은요. 요즘 그 기관들이 우리가 지수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종목의 방향성은 기관들이 거의 결정을 합니다. 집중력 있게 뭐 한 일주일간 이렇게 확 밀어붙였다가 또 뭐 패대기 치고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는 업종들은 중간에 따라붙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 모멘텀 쪽, 물론 업종도 그렇습니다만은 종목별로 그런 종목들은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그런 종목 추세 상승형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흐름으로 지금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거의 뭐 자고 나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1%가 됐든 2%가 됐든 3%가 됐든 추세적으로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끌고 가는 거고, 제가 뭐 다음 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만 지금 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시세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종이라는 건 1년 벌어가지고 5년 먹고 2년 벌어갖고 10년 먹는 게 반도체 업종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지금 한 2년 지금 바짝 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도체 장비주들도 지금 삼성이 평택에 지금 한 16조 원 정도 투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 LCD 라인의 추가 투자, 이 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1조 원, 그 다음에 LG 디플이 한 1조 원, 거기에 한 2조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증설 부분이 또 한 2조 들어가고, 총 지금 20조란 말이에요. 20조. 이 20조가 지금 뿌려지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장비주들, 이 장비주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상당히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뭐 반도체 장비주만 하더라도 한 70개, 80개가 넘는데 어떤 종목이 가고 어떤 종목이 안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요번에 평택 공장에 신설로 들어가고 중국 슈저우라든지 이쪽에 증설로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하이닉스 부분,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미세화입니다. 미세화와 증착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안 같은 경우는 3D V랜드 쪽이 주력이란 말이에요. 3D V랜드라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그 증착을 시키는 과정이 그게 36단계였거든요. 이걸 48단계로 늘리는 거예요. 이거를 48단계로 늘리려면 얼마나 많은 그 미세화 공정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증착을 시켜주는 부분도 38번을 하던 거를 48번으로 늘리려면 굉장히 그 공정 기법 자체가 미세화될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착 장비들이 최우선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36번 찍던 거를 48번을 찍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익 IPS, 테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V3 낸드 증착 과정 뭐 이런 것들에 주력적인 장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뭐 제우스라든지요, 제우스 이런 것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뭐 오늘도 이제 상한가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5월 달까지는 상당히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미세화 공정 쪽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 지금까지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LCD 장비 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검사 장비, 후공정 장비, 이런 지금 밸류체인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에 맞춰 가지고 반도체 장비들을 순차적으로 공략을 해 나가시는, 그러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순환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대형주 대 중소형주 현장세의 맞춤 전략은 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참 이게 쉽고도 뭐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를 짜가지고 투자하는 게 상당히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굳이 이렇게 뭐 어느 쪽으로 몰아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형주가 낫다, 중소형주가 낫다 이렇게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자금의 개인들의 개개인의 이제 자금 규모가 다 다르죠. 뭐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자금 규모가 크신 분들한테 중소형주 가지고 투자하시라고 하면은 투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기의 투자 규모에 맞춰서 포트를 저는 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지수가 얼마 정도 더 올라갈 것인가에 따라서 업종 선정이나 종목 발굴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지수가 2000포인트 하단권에서는 소재 섹터, 그러니까 S-오일 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정말 작년도 말에 힘들었잖아요. 그런 쪽에 그때는 싸다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세요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역별되어 있고 다 꺼져 있어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거 투자하면은 망합니다 했지만, 지금 S-오일하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지금 이제 마찬가지, 이제 지수가 2100포인트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정말로 뭐 3000포인트 넘어갈 것인가, 안 그러면은 2300포인트, 2500포인트, 2300포인트에서 멈출 것인가. 그러면은 그 포인트에서 2300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2120포인트니까 180포인트 정도단 말이죠.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얼핏 보면은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금통위 쪽에서 나오게 되면 방어주를 찾으시대요. 이제 내일 되면 실적이 다 끝나요. 방어주를 찾으시되,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이제 종목을 사냥하는 걸 보면 그동안 좀 방치해놨다가 수익이 안 났던 쪽에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베팅이 들어갑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있으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모멘텀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만약 개인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짤 겁니다. 대형주 쪽에 비중을 지금 한 50% 정도, 요 정도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를 잡을 것인가? 민감주 잡을 것인가? 방어주 잡을 것인가? 내일 따라 결정됩니다. 내일 따라서 민감주 베팅을 50%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어주 쪽에 50%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것인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는 비중을 한 20%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공개방송이다 방송에서 이번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그동안 이제 올랐던 섹터들 쪽에서 차익들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웹젠하고 한빛소프트하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설명드렸죠. 그럼 이번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IT 쪽이 그동안 방치가 돼 있었거든요.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분기 비수기고 2분기 반영이 돼요. 그러면 2분기부터는 IT주들이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그런 쪽에 이제 하는 게 낫고, 그러면 한 비중이 한 7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30%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보면 이제 모멘텀 투자 이렇게 해놨죠. 그게 현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마성인 종목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매매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역시 이제 이렇게 포트 구성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시장 자체는 저는 뭐 지수의 방향성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금 우상향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죠. 코스닥은 21선을 올라탔고 코스피는 지금 턱 밑까지 지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과연 그 코스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21선을 지금 강하게 뚫고 전고점까지 다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의 지금 외국인들이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지금 중립이에요, 중립. 그 부분은 지금 뭐 그리스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 채권 시장의 지금 변동성 부분이라든지, 우리나라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중국 MSCI 시장의 중국 A 시장 편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아직까지도 리스크적인 요인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중립적이기 때문에 내일 21선 돌파 시도를 하겠으나 이거를 강하게 치고 가기는 저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니터에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21선 밑에 이렇게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와 있는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답이 다 들어 있어요. 대형주는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이 21선 밑에 있고, 중형주라든지 지금 소형주들은 이미 코스닥보다 더 강하게 지금 21선을 상향 돌파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지금 좀 제한적인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중립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로 수익률 게임을 강하게 하는 장이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유리하다라는 측면이고요. 중소형주냐 대형주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섹터에 대한 선정이에요. 이게 경기 민감주냐 내수주냐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내수주들이 가는 흐름이 그렇게 쉽게 바뀐다고 보지는 않아요. 미국의 지금 환율이라든지 채권 움직임에 따라서 물론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이 현상이 그렇게 쉽게 지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수주들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원엔 환율에 따라서 지금 표가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요 부분이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수출주들과 내수주들의 상대 수익률 추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120원에 있다가 우리가 1090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올수록 파란색으로 된 게 수출주 대비 내수주들의 상대 수익률인데, 상대 수익률이 거의 15%에서 20%까지 지금 앞서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수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좀 유리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략으로 제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화학주 전주까지는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었는데, 증권주, 화학주. 근데 이 앞주에 이제 화학주를 좀 차익을 실현하고 화장품 쪽으로 좀 넘어왔고요. 그러니까 대형주로 갈 거냐 소형주로 갈 거냐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학주를 갖다가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을 팔고, 아니면 대한유화라든지 효성이라든지 코오롱을 팔았다. 차익을 실현하고 화장품주로 넘어왔다. 그러면은 화장품으로 넘어오는 시점에 화장품주들의 주가의 그 자리를 보고 아모레를 할 건지 LG생활건강을 할 건지 코스맥스를 할 건지 한국콜마를 할 건지 그거를 고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형주냐 대형주냐 이쪽보다는 섹터 쪽을 선택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 1은 여기까지입니다. 라운드 2 마수 동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